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 회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RLC 회로입니다. 이제 근데 그 회로가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RLC 이렇게 이제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죠. 이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떤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용수철 하고 그다음 질량 달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진동하는 거 막 당겼다 놓으면 진동하는 이제 이런 거, 그다음 여기 보는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진자의 어떤 진폭 운동, 그다음 용수철에 이제 여기 줄을 달아가지고 이제 진동하는 진동 운동.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고 이제 느껴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전기전자 회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해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뉴턴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어떤 해가 이제 구해지는데,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 해를 풀면은 이제 코사인 사인 함수로 해가지고 이제 진동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죠.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R 값과 C 값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R 값을 늘려야 될지 C 값을 줄여야 될지, 사실 이걸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좀 어떤 정기적인 현상은 우리가 좀 이 머리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런 뉴턴이 이제 세운 어떤 2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이제 진동하는 이제 사인파로 그려지는 그런 해가 실제로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계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도 이제 일대일로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이제 역학책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뉴턴 역학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고전 역학을 공부하는 어떤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역학책 이제 머릿말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RLC로 이제 어떤 해석을 하겠다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역학책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구적으로 이제 어떤 스프링이나 그다음에 진자의 진폭으로 이제 뉴턴의 어떤 이제 2차 방정식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실질이 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이제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뉴턴의 방정식은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고 이제 풀다 보니까 이제 푸는데, 실제로 이제 기구적인 걸로 우리가 시험을 하다 보면은 이론적인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실험적인 데이터하고 약간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게 왜냐 하면은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에 이제 이 속해 있는 어떤 질량 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이제 어떤 차이를 이제 유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은 우리가 RLC로 푸는 것도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걔는 정기적인 현상이고 이제 우리가 기구적으로 놓기는 이제 발생하는 어떤 공기 저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스프링의 어떤 질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론으로 계산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시험해서 계측한 값하고 거의 이제 99.99%가 이제 일치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정기적인 이제 어떤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뉴턴의 어떤 2차 방정,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해를 이제 돕게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설명한 회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역학을 배우는데 왜 이제 RLC 전기전자 회로가 나올까?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그런 걸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스프링, 질량, 마찰, 이런 게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어떤 인덕턴스,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저항 이런 게 서로 정확하게 1대1로 이제 매칭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어떤 RLC 회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이제 그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내가 이제 어떤 실무에 이제 있어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할 때 이제 저항 정수를 이제 뭐 필터를 설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내가 K 값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저항 값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제 요런 데 대한 개념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RC 회로를 가지고 이제 중점으로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RLC가 있습니다. RLC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프링은 어떤 이제 우리가 탄성을 이제 그 탄성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축하면은 튕겨 나오려는 이제 복원력이 좀 이제 존재를 하고 내가 당기면은 다시 이제 가려는 어떤 그런 복원력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떤 탄성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 스프링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는 이제 콘덴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콘덴서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질량하고 인덕터는 이제 어떤 같은 성질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자의 운동은 이제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진자의 운동은 이제 이 길이가 콘덴서 양을 이제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은 이제 콘덴서 양이 이제 좀 이제 큰 걸로 보고 길이가 짧으면은 콘덴서 양이 이제 작은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떤 RLC에서도 콘덴서 양이 이제 작으면 이제 이 진동이 빨라지죠. 우리 진자의 축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제 길이가 길면은 이제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데 길이가 짧으면 빨리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그다음에 질량은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마찰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보이는 어떤 그 줄의 어떤 마찰력, 그다음 공기 저항 마찰력,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스프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량에 의한 어떤 마찰력, 공기 저항의 마찰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저항으로 이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어떤 전기적인 물리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구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리하고 또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 같은 경우는 물체의 속도하고 매칭을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잠재적인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스프링을 요만큼 당기거나 이제 수축을 시키면은 수축을 시켜서 가만히 있거나 당기거나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복원하려는 힘이 이제 항상 존재를 하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어떤 포텐셜이라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어떤 우리 중력이죠, 중력. 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산 꼭대기에 있을 때하고 지면에 있을 때하고는 이제 작용하는 어떤 힘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전압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잠재적인 이제 힘을 발생시키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라고 보면 되고, 질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덕턴스. 이게 이제 어떤 질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구적으로 보면 어떤 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걸 멈추게 되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내가 갑자기 이제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계속 정지하려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하려는 이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초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관성의 성질이죠, 이제. 성질인데, 이게 어떤 인덕턴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전류는 물체 속도라고 그랬죠, 이제. 그러니까 정지를 쓰면 속도가 제로고, 움직이고 있으면 어떤 일정한 속도로 이제 계속 가고 그겠죠. 근데, 인덕턴스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전류가 1A로 계속 흐르고 있으면, 딱 이제 FET 스위치를 해서 탁 오프하게 돼가지고 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바로 0으로 안 되고 이제 천천히 이제 이 선형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0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전류적 관성을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인덕터죠, 인덕터. 질량하고 똑같은 성질이 있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복원력, 이제 탄성이죠. 콘덴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충방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이제
충전을 했다는 거는 스프링을 내가 이렇게 밀었다는 겁니다. 이게 밀어가지고 이제 어떤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가려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당겼다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그 어떤 복원력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이제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플러스로 충전하면은 플러스로 방전하려는 힘이 생기고, 마이너스로 충전하면 마이너스로 방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힘이 이제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RLC 회로를 이제 그 어떤 이제 이해할 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스프링이나 이제 진자의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 스프링과 추,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매단 진자의 운동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이제 물체의 속도이고, 전압은 이제 그 물체의 어떤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요 얘기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TI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요 이제 티나라는 어떤 이제 스파이스 이제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조금 그 이게 확대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또 돌려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이 전류를 측정하는 이제 그 암페어미터를 넣고, 전압을 측정하는 이제 그 볼테이지 미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은 이제 15옴, 그 다음에 그 콘덴서 용량은 이제 1 마이크로페럿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RC 필터, 요거는 적분기죠. 적분기고, 요거는 이제 미분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걸린 이제 전압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요 이제 이 시범일 때가 이제 요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크게 가지고 이제 35으로 늘리면은 이제 그 요 이제 시정수가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그 시범일 때는 빨리 이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35일 때 늦게 상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캡을 용량을 늘려도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면은 이제 요렇게 되고, 느리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요 저기 이 입력은 이제 스텝바를 준 겁니다. 이제 0볼트에서 요렇게 딱 이제 전압을 이제 요 이제 시간이 0인 시점에서 0볼트로 오다가 시간 0인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2볼트가 이제 가해진 거죠. 이제 이제 요렇게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이 DC 오프셋을 0으로 놨어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이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저기 이 자료에 보면은 이 좀 약간 이제 이게 이 1볼트에서 요렇게 이제 이제 되길래 여기 왜 그렇지 해가지고 이제 좀 봤는데, 제가 아까 설정할 때 이제 DC 그 오프셋 레벨을 1볼트로 넣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0볼트로 이제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스텝 파행이 이제 0볼트에서 요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쪽에 R이 있고, 이제 출력 쪽에 이제 C가 있는 거죠. 미분기는 입력 쪽에 이제 캡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쪽에 이제 R이 있는 이제 이 RC가 바뀐 경우인데,
요 적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0볼트에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그다음 미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거의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거의 이제 1볼트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이 전형적인 이제 미분 파행인데 그래서 요 이제 이 전류를 보면은 아까 이제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속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빨라졌다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스프링을 이제 이렇게 탁 이제 누르면은 누르는 초기는 이제 쑥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그 이제 압축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속도가 이제 늘어지는 거죠. 이제 늘어져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압축이 이제 더 안 될 때까지 이제 하면은 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프링 같은 거 탁 누르다 보면 처음에는 엄청 빠르게 이제 똑같은 힘을 이제 누른다고 할 때 처음에는 빠르게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압축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천천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류량이 이제 처음에는 거의 이제 무한대로 이제 거의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압축이 되면은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기는 것도 스프링이 이제 그 끊어지도록 당기지 않으면은 이게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당길 때는 그냥 이제 빠르게 당기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스프링이 어떤 이제 그 어떤 스프링 상수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힘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충전될 때 이제 전류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압을 딱 이렇게 가하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힘을 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힘을 딱 이게 내가 이제 딱 누르는 힘을 가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스프링은 여기 있던 간에 이제 빠르게 이제 이게 이제 수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이제 처음에는 거의 무한대로 이제 흘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천천히 줄어드는 이런 이제 특성은 이제 똑같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출력 쪽에서 이제 보는 이제 어떤 전압 자체는 이게 이제 R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의 이제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이 처음에 딱 이제 스프링이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내가 딱 누를 때는 사실 거의 힘을 못 느끼죠. 이제 힘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전류가 빠르게 듯이 스프링도 빠르게 이제 이렇게 수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얘는 전류가 무한대로 이제 흐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스프링은 거의 힘을 안 받고 이제 수축을 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압이 안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거의 무한대 맥스로 이제 흘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축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제 서서히 힘을 느끼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저항하는 이제 어떤 반작용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서 여기 이제 힘이 이제 느껴지면서 전압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분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스프링이 여기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적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무한대로 가면 힘을 못 느끼니까 이게 0볼트겠죠. 0볼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수축이 이제 완료되면서 콘덴서 충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꽉 차가면은 전류의 유입량은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가 누르는 이제 어떤 속도도 이제 줄어드니까 속도도 이제 줄고 전류량도 줄고, 따라서 이제 반대로 힘은 이제 내가 스프링이 이제 어떤 내가 가한 힘에 대해 가지고 스프링이 이제 주는 반작용 힘은 커지니까 이렇게 적분 파행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미분 이제 필터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전류는 이제 거의 이제 피크치가 되고, 전류가 피크치 된다는 거는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저항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초기에는 이제 어떤 이 저항 사이에 걸리는 임피던스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이제 내가 스프링을 누를 때 어떤 그런 이제 힘을 못 느끼듯이 저항을 못 느끼듯이 거의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딱
얘가 이제 스텝바를 딱 갈 때 얘가 거의 이제 그냥 저기 거의 제로 임피던스로 이제 유지를 하니까 얘가 거의 이제 주는 전압 거의 1볼트를 이제 느끼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압축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그 서서히 이제 반작용을 이제 그때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럼 이 전압은 이 임피던스는 커지면서 전류는 작아지고 이제 스프링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압축하는 고 이제 속도도 느려지면서 이 전압이 이제 커지겠죠. 이 전압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요 R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누를 때는 이제 이 전압이 거의 제로로 돼 있다가 수축이 완료 이제 되는 시점에서는 이 전압이 거의 이제 요 걸리는 전압으로 이제 가죠. 그러면 두 개 분압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전압이 거의 1볼트로 갔다가 이제 수축이 거의 완료되면은 이제 여기 가해지는 전압이 거의 여기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거의 0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 파형은 처음에는 거의 이제 0, 그 맥스로 갔다가 나중에는 저체 줄어들어 가지고 0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 저항하고 콘덴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가지고 분압을 해보면은 이제 그 수식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저항을 이제 작게 했을 때하고 크게 했을 때하고 이제 요 차이 이제 이 저항을 이제 크게 했을 때하고 작게 했을 때 이제 요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LC 회로를 이제 이해를 할 때 일단 이제 스프링이 콘덴서다. 요걸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전력전자나 DC 컨버터를 또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요 질량이 이제 어떤 전류적 관성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인덕터 역할을 한다. 이제 요것도 이제 알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RC가 이제 기본이죠. 이게 적분기하고 미분기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오펜프 회로로 필터를 구성할 때도 인덕터는 거의 안 쓰죠. 이제 우리가 1차 필터 이제 2차 능동 필터 뭐 셀렌키나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필터를 설계할 때도 오펜프에다가 R하고 C를 붙이지 뭐 L을 넣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RC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R은 마찰이고, 그 다음에 L은 이제 질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는 이제 스프링이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같이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엔지니어링을 할 때 어떤 R하고 C의 어떤 이제 튜닝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이제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이제 통과시키는 주파수를 빠르게 할 거냐, 이제 이제 차단하는 주파수를 이제 뭐 느리거나 빠르게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을 알면은 뭐 R을 이제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뭐 예를 들어 오펜프를 해가지고 2차 이제 능동 필터를 이제 설계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R을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아니면 C를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RLC 회로 중에 이제 RC, 특히 이제 어떤 스프링과 어떤 콘덴서는 이제 이제 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같은 존재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실무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데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